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숙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한나 작가님과 함께 토크를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순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금 공유를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이 핸드아웃을 드렸죠. 이 핸드아웃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입말로 이 얘기들을 풀어내 가볼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선 어떤 이유로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토크의 주제와도 또 연동이 될 텐데, 이 패브릭이라는 재료, 그리고 작업의 주제,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를 몇 개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오늘 이 대화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재료 자체가 굉장히 여성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여성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멸칭이었기 때문에 패브릭으로 작업하는 그 오한나 작가님의 어떤 개별적인 개인적인 맥락들,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패브릭이란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성성과 그리고 또 유연함, 또 전혀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 이 완전히 부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의 그 파괴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패브릭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고, 동시에는 이 오한나 작가님의 작업 세계가 오늘 여기에서도 좀 많이 보이지만 굉장히 동화적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동화적이라고 말할 수만 없는 무서운 섬뜩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동화들이 사실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뭔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않은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좀 신화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선은 작가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작업들을 좀 쭉 보고 한 30분가량 작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다시 이 글로 돌아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저희가 얘기를 둘이서 나누고,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중간에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시간 10분 뒤에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의 시작을 가지고 와봤어요. 2010년도 작업이고, 제가 처음으로 이것이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을 가져왔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했던 작업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패브릭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 왜? 너 이걸 써?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한테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든요. 그냥 좋아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처음으로 작업을 할 때 잡았던 게 그냥 패브릭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 당시 모두 다 그렇겠지만 20대 초반에 아주 불안하고 격정적인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불만에 대해서 8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서 했던 작업이고요. 키워드는 다양했지만 엄마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좋은 개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 기준에 대한 분노, 너무 많은 인파에 대한 분노,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예술가와 어떤 예술가를 바라보는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정말 유아적이고 진짜 1차원적으로 풀어냈었고, 좀 다른 요소로 음악이 다 오브젝트마다 자기만의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랩처럼 하는 그런 음악들이 8곡이 다 있었고, 그 8곡을 제가 다 작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베이스가 없다 보니 음악이 다소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엉망진창인 형식이 저의 분노의 어설픔과 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선 작업도 그랬고 이 작업에서도 그런데 저는 작업을 할 때 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골을 만들면 그 골을 위해서 여러 개가 한데에 뭉쳐서 그 어떤 특정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왜라고 말하면 그것도 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 작업에서도 이제 기우제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작업은 역시 학교의 같은 공간에서 4학년 때 했던 작업이고요. 공간 안에는 누미노스를 위한 시, 그리고 이 CCTV로 보이는 숲속 공간을 찾아가는 지도만 딱 덜렁 있었고, 그리고 CCTV로 그 숲속 공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관객에게 약간의 실험을 해보는, 진짜로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고 그냥 여기까지 보는 게 맞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재단에 올려져 있었고, 이것들의 주제는 역시 그 당시에 제가 머릿속에 가득했던 어떤 망상과 몽상들이 많이 섞인 것들이 정말 손에 잡히는 것들, 예를 들면 버려져 있는 물건들 혹은 뭐 종이 뭐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해서 숲 여기저기에 두어서 비가 오길 기도하는 그런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단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이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계속 좀 캐릭터 같은 거에 늘 관심이 있었고, 캐릭터성을 좀 유심히 보면서 저는 영상물을 봐왔던 것 같아요. 스토리는 기억을 못해도 캐릭터의 성격이나 캐릭터의 인상 같은 거는 되게 잘 기억하는 편이고, 이 작업은 메리 포핀스를 보면서 느꼈던 감각을 좀 만들었던 작업이고, 이 오브젝트를 제가 창신동 달동네에서 계속 추락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튼 이 오브제였어요. 그래서 메리 포핀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낙하 추락인지 아니면 정말 메시아가 내려오는 것 같은 것인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추락시켜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치마가 봉긋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포핀스는 심지어 우산도 쓰고 있잖아요. 그 형태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하면서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도 앞선 작업이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양가성을 이야기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덤보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940년대인지 50년대인지 디즈니 초기의 애니메이션이고요. 귀가 너무 커서 서커스장에 사는 코끼리인데 귀가 너무 커서 코끼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서커스장에 있으니 당연히 인간한테도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코끼리가 어느 날 까마귀한테 매직 페더라고 하면서 검정색 깃털을 받게 되고, 이거를 쥐면 네가 그 큰 귀로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자기가 난 건데 깃털 때문에 난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깃털 없이도 날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캐릭터를 보고 어른이 돼서 그 애니메이션 보고 나서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가 꿈에서 그 코끼리가 불타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걸 실제로 퍼포먼스로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한번 확 불태우는 그런 퍼포먼스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 저는 졸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4학년이 끝나고 사회로 내던져집니다. 그 순간에 제가 처할 어떤 그 상황을 너무 두려워서 이런 작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다양한 작업이 있었으나 좀 지금의 저를 대변하는 작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쭉 건너뛰고, 이 작업은 제가 제네바에서
그 교환학생 시절에, 대학원 교환학생 시절에 했던 작업이고요. 제가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인데 너무 물가가 비싸고 그리고 운반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고 그리고 굉장히 소외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고생도 실제로 1년간 너무 많이 했고 그때 그냥 제가 거기에 떠다니는 먼지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기록하는 그런 영상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 작업부터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감각을 다시 끌어내온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시선에 예민할 때였는데 학교를 8년을 여튼 학교 근처에서 살다가 졸업을 이제 다 하고 처음으로 을지로를 작업실로 쓰게 되면서 계속 구도심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군중들을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좀 싫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시선들을 좀 두려워하면 좀 알고 싶잖아요. 알고 나면 덜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선들을 주제로 좀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눈인사 혹은 무시, 못 본 척 하면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 안에서 맥락화하면서 그것들을 다양한 예시의 조각으로 표현을 해서 밤의 을지로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제 작업실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5개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리고 이 건물 뭐 지붕 이런 데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나와서 이 주변을 다 둘러보면 제 작업들이 보이게 그런 야외 설치로 제 외부 첫 개인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굴뚝을 이용하기도 했고 쓰레기 더미에 조각을 둬서 마치 어떤 유령이 쓰레기 더미에 올라선 느낌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이런 아예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여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뚫린 눈을 가지고 여기는 뭐 CCTV가 웹캠이 있고 웹캠이 거울을 찍고 있고 그 거울을 보는 어떤 지금은 안 보이는데 되게 작은 조각이 있어서 시선이 계속 순환하게 하는 그런 장치에 설치도 했었고요.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서 단체전에 참여할 때 제가 한 방을 받게 되어서 뭐 이때부터 조금 더 다시 주제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패브릭을 만지게 됩니다. 뭔가 사실 그동안은 좀 우회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패브릭만을 만지는 작가를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고 하면 뭔가 그렇게만 돼버릴까봐?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그때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에 그냥 한번 진짜 천이랑 엄청나게 마찰하면서 하는 뭔가 그런 작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조금 더 패브릭이랑 더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개인전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음악이 있었고 제가 이때 당시에 스윙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스윙 키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 영화예요. 90년대 영화고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스윙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몰래 모여서 스윙을 들으면서 스윙 춤을 추다가 잡혀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윙이 되게 자유와 폭발하는 어떤 긍정적인 광기 어린 에너지로 보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떻게든 그걸 작업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보여줄 수 있는 스윙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도시에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대걸레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대걸레가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두거든요. 그리고 빗자루도 보이고. 그래서 손에 쥐고 흔드는 막대 형태가 보여주는 스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에 쥐고 흔드는 막대 형태는 뭐가 있을까 떠오르다가 되게 다양한 게 떠올랐어요. 마법사의 지팡이도 떠올랐고, 야구 선수의 야구 방망이도 떠올랐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계속 누군가, 좀 수동적이지만 누군가의 어떤 쥐어짐, 잡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글 쓰는 분들의 펜도 그렇죠? 그런 어떤 능동적인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휘둘러질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때 느꼈던 것 중에 진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청소만큼 진보적인 게 없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깨끗함을 수호하는 행위이니까 그런 되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찾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휘두를 수 있는 막대들이 시위를 하는 현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현장이었고, 총 50여 개의 오브제들이 여기에 한데 모여 있었고, 역시 박다음 씨와 제가 같이 이제 만들었던 굉장히 시끄럽고 엄청 신나는 스윙곡들 믹스가 여기서 꽝꽝 울리는 그런 좀 신나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개별 오브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오브제들로 제 생각을 이제 표현을 더 하게 되는데, 환경적인 이슈에 관심이 좀 있어서 동물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러기 편대라고 아시나요? 기러기들이 갈 때 굉장히 규칙을 가지고 서로의 거리를 확보하고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시위대는 선을 향해서 가는 거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은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기러기 편대가 가는 방향이 선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다. 뭐 이런 저만의 약간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대여를 구성했었어요. 나름의 규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때로 이런 인물을 만드는 작업도 했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이때 강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뭘까? 누가 강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전까지는 화내고 혹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어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도 같은데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인 사람, 그대로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여전히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한껏 치장을 하고 창밖에 자기 몸을 내밀면서 있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오늘 날씨는 제 마음과 같네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은 여성을 날씨와 정말 맞붙을 수 있게 거의 밖에, 그래서 이 전시를 할 때 태풍이 왔었거든요. 근데도 꿋꿋이 잘 버티는 그런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저 작업을 좀 시작으로 제가 좀 주저하던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조금씩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녹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 스윙잉의 어떤 그 막대가 주는 에너지와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는데 디오니소스이자 또 바쿠스라고도 말하는 그 쾌락의 신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를 추종했던 여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나데스라고 불리우는 집단이었고 그 집단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미쳐 있고 모여가지고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면서 그 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도 막 찢어 죽이고 지나가다가 산짐승도 막 찢어 죽이고 그런 되게 무지막지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화가 너무 재밌어서 마이나데스와 그 포플스라는 80년대 미국 만화 영화에 있는 또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들도 집단인데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컬러풀한 곰인형들인데 걔네가 그 약간 다른 세계에 있지만 사실은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그들이 모종의 약간 대치 또는 협력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만난 거죠. 그 장면을 설치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나데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매니악이라는 단어의 근원이에요. 그 매니악, 미친 광기, 그리고 매니아 이 말의 근원이 마이나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제 특징적으로 티르소스라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호피 무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호피 무늬가 패션에서 많이 쓰이는데 마이나데스가 입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포플스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이제 커미션을 받아서 했던 작업인데 환경을 주제로 한 북서울 시립미술관에 2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라는 전시가 있었고 그때 환경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패션에는 좀 관심 있는 편이어서 패션 산업에서 되게 굳이 안 죽여도 되는데 죽여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인물들이 모여서 다양한 맥락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서 퍼레이드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형식의 작업이었고요. 뭐 라쿤, 뭐 악어 혹은 뭐 밍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조각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이 받아야 하는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머리는 잘릴 것이고 내장이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혼나는 그런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좀 사람의 인간성이 되게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새는 이렇게 귀엽게 앉아있는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껍질이 다 벗겨진 악어를 만들기도 했고 여기는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밍크들이 여러 마리가 막 다 섞여 있고요. 불에 타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행진인데 행진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그 퍼레이드 걸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성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 네,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3번째 개인전이었고 이때는 제가 좀 다시 제 내면의 욕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솔직한 전시를 한번 꾸려보게 됐어요. 2019년도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작업을 계속한 지 한 10년쯤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 제가 나이가 32살이었나? 31살이었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되면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고 작업을 하느라 네, 돈이 너무 없었어요. 뭐 사는 돈은 있었지만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상태였고 그것에서 오는 약간 이제 분노를 떠나서 너무 슬픈 거? 그런 것들이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 조각은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조각을 만들었던 거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공간도 이 공간 안쪽이 되게 안락한 방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걸 갖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네, 이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림이 이렇게 크면 되게 비싸잖아요.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도구들을 제가 바니타스 정물 같이 한번 표현해 본 저의 도구들을 가지고 그런 설치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오티쿠투르 드레스였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장볼 고띠에 빅토르 롤프의 어떤 컬렉션들을 다 섞어서 하나의 옷으로 만드는 예, 역시 가질 수 없는 꾸띠르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전시를 해서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옷을 만들면서 제가 좀 더 그 다음 전시도 좀 패션이랑 연관지어서 풀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제가 한 우안나 마모아띠에라는 컬렉션을 발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개인전입니다. 그 동시에 여기는 이제 쇼룸 같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꾸렸고 한켠에는 이런 제 작업실을 설치해서 보여드렸었어요. 지금도 여기가 지금 제 작업실이긴 한데 여기는 진짜 작업실이고 여기는 설치된 작업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산하는 현장과 혹은 이것들이 그냥 파인하게 보여지는 그런 매장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런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조각들이 있었고 주로 제가 이때 제가 장기가 하나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장기 조각을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제가 장기가 기형이에요. 근데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기형인 거를 되게 뒤늦게 2019년도에 사루비아 전시를 준비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사루비아 때부터 장기 조각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까 사진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전시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인전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녀 성기를 섞어놓은 형상이고 이거는 결석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죽고 나서 뭔가 이런 예쁜 게 딱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만든 거 그리고 이건 자궁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저의 신장, 콩팥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가 되게 비대해져 있고 하나가 이제 거의 쪼그라들어서 기능을 하지 않는 이런 조각도 했었고 뭐 갈비뼈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 뭐 혹은 어떤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조각 중에 이제 메모리 파우치라는 이런 조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전시를 만나게 되는데 덕수궁에서 했었던 아트 플랜트 아시아 전시에서 이것들이 관객 참여용으로 처음 보여지게 됩니다. 총 50점의 장기를 모티브로 한 좀 더 패션을
패션적인 언어를 좀 더 신경 쓴, 그러니까 착용이 목표이기 때문에 착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했던 그런 이제 백위드 스트롤러라는 시리즈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좀 비정형의 형태의 되게 다양한 천들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도 작업인데요. 이것도 커미션 작업이었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노동에 대한 전시였는데 그냥 저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작업을 풀어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각을 만들면서 My Job이라는 제목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랍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래 제가 랍스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의 아픈 부분을 강조해서 신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픈 부분들이 어깨랑 목이랑 손인데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랍스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육체노동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를 랍스터처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런 노동하는 육체들이 죽고 나서의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수술대 혹은 침대 같은 곳에 올려두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콜라보였는데, 그냥 이쪽에서는 되게 큰 예쁜 걸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고, 그때 큰 예쁜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앱도먼 시리즈라고 그 마모아띠에 전시에서 했었던 장기 조각 중에 그 그물을 짜서 그 안에 막 넣어있는 그 조각들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복부 시리즈라는 조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흑백으로 가죽이랑 다양한 소재들로 이런 거를 만들게 됐고, 요것이 또 계속 가고 있어요. 저 뒤에 이제 컬러로 이제 진짜 더 포도처럼 만든 작업이 있는데, 저것도 앱도먼 시리즈가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에서 파생돼서 좀 계속 내장, 뭔가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적으로 만져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각들을 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 전시는 제가 정수정 작가랑 2인전을 실린더에서 했을 때였어요. 스토리를 얘기할까요? 네. 네. 이거는 정수정 작가랑 완전 장난으로 이야기하다가 생긴 전시였는데 그냥 수정 작가가 거인과 용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머리를 댕 맞은 것처럼 나도 할래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어떤 전시를 할래? 일단 공간부터 찾아봐. 그래서 실린더에 전화를 해서 공간을 잡고, 이제 둘이서 작업실을 5년쯤 썼을 때여가지고 둘이 관심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 그 여성은 왠지 남미에 살 것 같아. 그 용도 남미에 살아. 근데 그 여성은 용의 알을 지켜. 이러면서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어떤 용의 알을 지키는 되게 강인한 여성이 있다. 이 문장 가지고 시작된 전시였고,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여성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수정도 여성 거인을 그려서 이 그림을 앞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시가 됐었고요. 저는 이 여성을 그리면서 어쩌면 그 창가에 있는 여인에서 또 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성은 굉장히 가볍고 빨리 움직이고 살랑살랑 움직이고, 근데 불꽃같이 되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뭔가 화르르 하면서 뭔가를 수호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렸고, 이 여성을 그리기 위해서 되게 수많은 여성 드로잉이 나왔었고,
그 중에 네, 이것이 골라졌습니다. 그리고 용을 저는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 남미에 사는 용은 왠지 나비 날개 같지 않을까, 날개가? 그러면서 용의 날개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건 용의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였고, 이거는 이제 도축된 용의 살점들을 표현한 거예요. 뭔가 저는 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현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려두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케밥집에서 고기 썰 때 그 형태에서 가져왔어요. 네. 네, 이런 것이 있었고 중간중간 막 뼈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요? 5분 정도? 네,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뒤에 있는 작업이기도 한데, 이제 이 작업들은 제가 그 장기 조각으로 시작된 것들이 착용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패션이랑 관련이 되어지면서 또 다시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전시를 하게 되었고, 조각충동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백이듀를 새로 한다면 조금 더 형상이 커서 이걸 착용했을 때 신체의 큰 쉐입이 변하는 그런 백이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덕수궁 때보다 사이즈가 컸고 인체의 형상 자체를 바꾸는 그런 조각들을 백이듀 Take Your Shape라는 시리즈로 발표하게 됩니다. 착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요. 실제로 모델들을 이제 부탁을 해서 패션 화보처럼 찍어봤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리데이션 착상이라는 작업이고, 이거는 아가미, 그리고 이거는 혈관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작업은 발목까지 같이 커버링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눈, 그리고 이거는 시상하부랑 해마를 보면서 만든 작업이어서 이거를 썼으면 뭔가 생각을 되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서 만들어서 제목은 띵커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켈로이드 피부에 대한 작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귀에 있는 세반고리관을 형상화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다 신체 모티브였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최근 작업인데요. 저는 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이제 이런 구체적인 표현 외에 너무 많은 상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드로잉으로 많이 풀어내는 편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걸 해봐야겠다. 근데 패브릭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좀 저의 그런 다양한 매일매일의 감정들, 감정 기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평면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앞서 보여주신 이 패브릭 회화들, 네. 회화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네. 오늘은 또 많이는 없어서 이거 바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도 그쵸. 하네요. 저 앞에 네. 있어요. 앞에 네. 있구나. 네. 이제 제가 받아서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오늘 작가님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조각 하나하나, 작업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엄청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줌 미팅을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우선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90년생이고 작가님도 이제 88년생. 88생이고 좀 비슷한 말하자면 좀 동시대적인 감각을 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2010년도에 있었던 많은 뭐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좀 체감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 패브릭이라는 소재 자체가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소재였는데 왜냐하면 가장 예술적인 거에 정반대에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너무 실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만큼 실용적이기 때문에 하찮기도 하고 또 그냥 그걸 뭐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소재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작업의 재료가 되나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그 미술사 안에서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패브릭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제가 한창 리서치하고 있던 차에 작가님에게 매우 우연하게도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잘 됐다. 예, 이 기회에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 줌 미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업 좀 볼게요. 이 시리즈를 네네. 이 포트폴리오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됐는데 살짝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업들이 너무 패션에 가까워 보이기도 해서 특히 이 작업만 봤을 때는 작가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어쩌면 이걸로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거나 또는 이런 걸로 좀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도 오갔었죠. 네. 그때 좀 극적인 순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작가님이 갑자기 PT를 하시다가 제가 그때 굉장히 아마 또 뭐 강남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네. 차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는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네. 작가님께서 얘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앙이 돼서 그렇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잘 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의 눈물을. 굉장히 빠르게 우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뭔가 빠르게 운다는 게 많은 것들 얘기해줘요. 빠르게 어떤 상태에 동화된다. 그걸 얘기해주는 거기도 하고 상대의 감흥이 굉장히 빠르게 동화된다는 거는 스스로 사실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그 빈틈인 거예요. 너무 거기서 이제 제가 이 작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동시에 거의 오열을 했죠. 너무 갑자기 왜 줌으로 봤는데도 네. 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약간. 그때 너무 네. 즐거웠었고 네. 동시에는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그 작업 PT 중에 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 공간이 어디였죠? 소문. 네. 소문에 아트큐브. 하셨던 네네. 이 전시에서 이 이미지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봐도 말장난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제목이 볼즈이고 늘어진 게 꼭 남성기의 그 늘어진 그 부분을 뭔가 은유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저와 좀 동년배의 여성 작가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뭔가 미술대학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작가에게서 이런 맥락이 보였을 때 공공에서 이거 발화를 하게 되는 건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작가가 이런 맥락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이거 페미니즘 작업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좀 체화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작업이 좀 에로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했더니 작가님이 너무 경쾌하게 불알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대화가 물꼬가 많이 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대화도 좀 이런 식으로 어쩌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면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볼까요? 네. 네. 크리스마스 장면. 네. 네. 저희가 우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작품은 팀 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작품이고 이게 언제 나온 거죠? 한 90년대, 네. 93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들에 진입하기 위해서 적절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좀 글을 좀 볼게요. 뭔가 작가님의 작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스케치처럼 써봤던 글인데 제가 패브릭이라는 그 재료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여성적인 노동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단한 조각들, 서 있는 조각들에 비하자면 아주 볼품없는 방식으로 늘어지거나 또는 바닥에 있거나 누가 잡아주거나 그걸 입어야지만 이게 보인다라는 그런 점도 있었는데 또 하나 작가님 작업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드로잉을 천으로 한다는 거였는데 아까 그 회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뭔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손으로 이제 뭔가 연필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천과 실과 가위로서만 네.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 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바늘이라든지 또는 가위라든지 이런 도구들은 뭔가를 찢고 해체하고 또 봉합하는 도구인 거지 뭔가를 생산해내는 도구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작업들을 다 바늘과 실과 그리고 가위로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자 그때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바로 이 작품의 특정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부터. 이불사. 서울 곳이 없어.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PPT를 다시 지금 아까 작업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뭔가 계속해서 추락의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이거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추락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타기 네. 그리고 추락하기 분노, 뭔가 슬픔 이런 종류의 형용사들이 계속
발표했을 때 나오는 게 매우 흥미로웠는데 다시 보니까 또 역시 셀리였나요? 네네. 이 캐릭터 역시 추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잠깐 이 글의 어떤 부분을 좀 보자면 깎고 다듬고 부수는 무거운 도구들과는 달리 예리한 첨단의 감각을 활성화하는 이 도구들은 이질적인 것들 사이를 연결하고 절단시킨다. 바늘과 가위는 아무것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지만 다른 대상들의 틈과 구멍을 내므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도록 만든다. 우한나의 패브릭 작업들은 조각적 웅장함이나 거대함이 아니라 그것의 수동성과 유연함을 상대한다. 패브릭은 완전히 부수거나 파괴할 수 없다. 손상되면 다시 수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썼는데 이 셀리의 영상이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추락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추락을 했을 때는 뭐 죽기 위해서 추락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추락했을 때는 많은 부분 손상되죠. 그렇죠. 네. 뼈가 있으니까 뼈와 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셀리는 작가님 작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변형되거나 구겨지거나 또는 해체된 상태여도 다시 꾸매면 그만이라는 점이 굉장히 그 어떤 영원히 그게 재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것보다 질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까 작가님 PT에서 말씀하신 어떤 항상성, 어떤 상태에서도 똑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대상들 그런 것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들 제가 이 문단을 쓸 때 우한나의 패브릭 작업들은 조각적 웅장함이나 거대함이 아니라 수동성과 유연함을 상대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런 식의 형식으로 이런 식의 태도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처럼 보이고요. 2010년도부터 이 굉장히 상대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 같다. 해명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왜 패브릭으로 작업을 하느냐. 이것은 조각이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예술일 수가 있나. 그냥 이게 상품이지.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고 네. 좀 괜찮으시다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패브릭을 화해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라고 하기에는 항복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뭐 잘 하는 게 없어요. 패브릭을 그나마 잘 해요. 그래서 패브릭 아닌 걸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돌아온 것 같아요. 네, 패브릭은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네. 그리고 패브릭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는 그 패브릭 얘기만 하면 뭔가 되게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왠지 인도일 것 같고 그 느낌이 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저한테 자꾸 씌우더라고요. 물론 그 이미지에서 제가 그닥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말하고 싶은 게 되게 지금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안 하면 그런 얘기 안 들으려나? 라고 그냥 좀 되게 단순하게 도망을 좀 다니다가 그 여성 노동에 대한 맥락은 어떤 거였어요? 그 약간 간의 수공업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이렇게 씌워서 보더라고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제 외부 작가분들이.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싫다기보다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도망 다녔는데 제가 잘 다루는 재료도 없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결국 패브릭을 해야 좀 작업이 작업답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패브릭 너무 재밌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좀 솔직해지기로 하고 항복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다 결투 항복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네. 네. 그런 점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략적으로 태도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냥 패브릭이 나를 선택했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런 네. 방식으로 자기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수공의 노동 얘기하셨는데 네. 약간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기만 한 거는 따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수공예인 점이 특별하다. 수공예라서
뭔가 이 노동이 잘 보여서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아, 그쵸. 페미니즘적으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음. 왜냐하면 천을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척 재미가 없고 지루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저에게는 머릿속에서는 매우 어떤 공방이라거나, 왜냐면 밤에 거의 작업을 하시니까 네네. 그게 좀 밤에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작업장 네. 그런 인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또 흥미로운 레퍼런스들을 작가님 작업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밤에 이 다른 그 어시스턴트 분들과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즉각 그 이 초현실주의 여성들이 작업하는 방식이 떠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코멘트는 아니겠지만 좀 보실 때 뭔가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이 작업들은 굉장히 많은 수작업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간의 수공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그렇죠. 네. 물론 그것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노동의 과정 전체가 그런 멸칭의 역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초현실주의 여성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작가들은 레메디오스 바로, 이 작가가 레메디오스 바로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레오노라 캐링턴이에요. 사실 올해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이 초현실주의 여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어요. 이들이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보시면 굉장히 실험실 또는 어떤 작업장 같은 곳에서 이 수상쩍은 여자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작가님 작업장, 지금 매우 깨끗하게 치워져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던 작업장을 네. 연상시키기도 했고, 네. 작업이 그냥 바닥에 있어서 밟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네.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면들 생각이 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까 정수정 작가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신의 형상, 또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설화를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작가가 협업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 역시도 이 패브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신 것처럼, 네, 네. 마찬가지로 이들도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부엌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면 부엌이 굉장히 또 가부장적인 역사 안에서는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패브릭의 역사도 그와 마찬가지죠, 사실. 예술 아닌 것으로서의 제2의 예술, 하등한 예술 또는 실용적인 어떤 기술들, 그런 것으로 분류되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이 재료를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재료를 통해서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뭐 그게 선택받은 것이든 또는 수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든 간에 매우 얘기해볼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부엌의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 부엌의 연금술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이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영국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위한 레시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꿈을 꾸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실용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죠. 예를 들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이 남미에 살고 있고 매우 가볍고 네. 하는 일은 용을 지키는 거죠. 네. 근데 그 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네. 이런 종류의 그 설정들, 상황들이 있고, 실용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부엌의 재료들, 양고기의 뭐 털을 뽑아서 어떻게 해서 뭐 벽돌 40장을 뭐 볶아서, 또 뭐 커다란 밍크로 만든 탑을 어떻게 해서 뭐 각종 집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국을 끓여서 나눠 먹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레시피들을 이 두 여자가 말하자면 작가님과 네. 정효 작가님이 모여서 계속 썰을 푸는 거예요. 썰을 풀면서 부엌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협업 관계라든지 또는 완전 얼토당토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방식이 저는 이 작가님의 그 작업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매우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작업 과정에서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일어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은 다음에 네. 또 제작이 들어갈 때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어떤 종류의 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일단 제가 이제 너무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시스턴트 분들이 필요하고 어시스턴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 작업 자체가 제작이 뭔가 단계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고 또 그분도 여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점점 하면 할수록 제가 조금 더 망가지게 말해도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과정이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노동은 너무 뻔한 이야기여서 진짜 너무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 다음 개인전 2월 7일인데 그 개인전에서 회전초라는 어떤 그 생물을 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전초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규칙적이지 않은 이 여성이라고 칭하고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회전초의 모습을 만드는 그 조각 과정을 어시스턴트에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작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초는 일단 여성이고 화르르 불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굉장히 가볍고 말라서 죽어 있는 것 같아 있지만 사실은 살아 있고 그리고 얘네를 때로 만나면 진짜 큰일이 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혼자 할 수 없는 창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최근에. 그 전시가 곧 열립니다. 조금 더 전시의 네. 다음 보안여관에서 할 전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안여관에서 이제 하게 된 전시는 평소 제 작업을 잘 아시는 큐레이터 분이랑 하는 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너무나 흘러나오고 있으나 그 흘러나오는 걸 굳이 명명하기엔 좀 애매해서 약간 무시했던 작업 안에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보라고 너무 약간 혼이 좀 나듯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시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용기가 필요한 전시인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성성에 대한 것을 전시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개인전에서. 그래서 그 여성성을 제가 생각하는 여성성, 제가 만나고 싶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오래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작가가 어릴 때는 자기가 원래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능숙하지가 못해서.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겨우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진짜 생각한 게
점점 비슷하게 보여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제 눈앞에 제 작업으로 나오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에 잠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표현되는 게 바로 지금 최고조인 지금 이 시점이다라는. 최고조는 아니고 더 최고조가 돼야 될 텐데 네네.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물질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추락 또는 뭐 불타기 네. 그리고 분노, 슬픔 이런 단어들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어떤 정서적인 단어들은 초기 작업에서부터 계속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자기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최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최근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작업에서도 계속 보이는 어떤 종류의 양가적인 국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업을 좀 볼게요. 아까 이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작업의 이름이 분노의 결론이에요. 네, 분노의 결론. 여기 쉼표현 다음에 언제나. 오른쪽에 있는 작업이죠. 네. 네. 저쪽에 있는 작업들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작업의 테마가 용의 어떤 창조설화, 아까 말씀해주신 창조설화에 기반을 한 용의 형상들 그리고 장기를 어떤 조각적인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 전시를 봤을 때 이상한 무시무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이 다 죽어있는 상태고 죽어있는 용을 또 인간들이 아마도 인간들이 그랬겠죠? 그 해체를 해서 절단을 해놓은 박제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작가님 작업에서 뭔가 비인간 존재들을 향한 그런 연민, 동정, 그것과의 동일시 그런 것도 매우 강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말하자면 잔인성도 동시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작업 역시도 지금 분노의 결론이라고 했는데 뭔가가 폭발하거나 정말 분노스러운 형상이라기보다도 그 꼭대기에 지금 이게 악어인가요? 용인 것 같아요. 네. 개구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귀여운 그 동물들이 지금 뭔가 뿅 하고 튀어나와 있죠.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도 그랬지만 보통 분노하는 사람들이 분노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공중에 노출이 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한 사람들을 봤을 때 갑자기 저 사람 사진 찍어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의 극단에는 항상 반대되는 다른 감정이 출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근데 최근에 이 지금 시도 중이신 이 용의 어떤 부분들 또는 장기 조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들이 아주 귀엽고 말랑하고 부드럽지만 동시에는 이게 정말 실물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의 양가성을 계속 품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종의 양가성을 어떻게 그 작업 안에서 그 시각적인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어요. 그 양가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는 제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양가성이 있는 것을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보여주는 것이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귀여운 만큼 좀 무서운 성향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퓨어한 어떤 이미지 같지만 되게 야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나 한편 상당히 비이성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모두가 같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되게 다른 생각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을 되게 건강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작업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적인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 평등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왜 자꾸 평등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정말 진심으로 평등을 원하시는 거냐라는 네, 방식으로 맞아요. 일부러 어그로를 끌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듣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지 어떤 종류의 평등함인지 알겠다. 그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함이라는 게 되게 민주적인 평등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또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전제적인 어떤 정치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평등함과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다수당이 집당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의견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로서 평등함을 이제 처음 받아들였다가 점점 작가님이 얘기하는 평등함은 어쩌면 모두가 변태성을 드러내는 세상일 수도 있겠다. 모두가 차이를 가지고 각각의 어떤 굉장히 변태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볼드 작업도 그렇지만 지금 이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작업들, 그리고 이 뒤편에도 있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매우 분명한 성적 은유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런 축 늘어진 것들이 물론 남성기의 그런 부분들을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유방의 모습과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단순히 그냥 성적인 농담이라고만 볼 수 없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이건 성적인 은유이고 재미를 위해서 농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할 테지만, 동시에는 남성기와 여성기의 위계가 지금 문제라면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농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농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 가슴에 대한 농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기에 대한 농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한나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떤 종류의 신체가 또는 어떤 종류의 존재자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천박하고 유치하고 막 진흙탕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놀게 하는 게 우한나의 꿈일 수도 있겠다. 그게 평등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혼자 주절거리고 있는데 4시 14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작가님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약간 변태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혼자 길게 했는데 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변태성은 모두 다 갖고 있죠. 그것을 이제 평등하게 드러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변태성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다형도착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유아기 때는 모두 다 변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변태성이 거세되면서 사회화가 되고 인간이 되고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편 작업 안에서는 제가 정말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다형도착이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스스럼 없이 나오죠. 네. 그게 재밌고. 네. 그래서 저는 너 작업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거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 몰라?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럴걸?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냥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오늘 토크 안에서는 이 정도로 우선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핸드아웃에 뭐 참고 키워드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제 관점이니까 굳이
이거에 관련해서만 질문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작가님께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전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되게 진부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요즘에 패브릭이 진짜 더 재밌어졌거든요. 과거에는 패브릭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좀 쓰는 싼 직물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양한 거를 살 수 있게 돼서 그것들을 지금 약간 어플라이 하고 있는데 작업들에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안착되는 게 작업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새로운 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천들을 조금 더 이해한 채로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작업을 더 용감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체로 만든 동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성이랑 남성을 따지지 않고 가죽에 동의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또 여성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게를 착용시킬 때 어떤 성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백위듀에서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자궁 리레이션 착상이라는 조각이었기 때문에 남성 모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냥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사실 자궁을 그때 덕수궁 때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되게 젊은 남성분이 그걸 딱 이렇게 착용하시고 다니는 게 진짜 너무 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아예 이제 가슴팍에다가 이 조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델한테 드렸는데 이 모델분이 갑자기 이걸 탁 앞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너무 좋은 해석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찍은 것 같아요. 네.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는 뒤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운데 이렇게 늘어지는 드레이핑 기법이라고 하나 이런 걸 주름 네. 잡는 것들에 네. 대한 관심을 네. 언제부터 또 가지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요즘 많이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그 커튼 같은 거 보면 특히 주름들 볼 때 피부 같기도 하고 과하게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과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카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 이탈리아에 있는 고택들 가보면 지금 저게 주름인지 무슨 쇠를 구겨놓은 건지 모를 만큼 광택 있는 천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치를 다 부리는 그런 게 너무 인간 같아서 인간의 어떤 진짜 욕망 그런 거 같아서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작업은 제가 유방을 만드는 작업인데 곧 개인전에 보일 작업인데요. 네, 이 작업이 그 되게 과한 주름을 사용해서 이제 유방을 만드는 거고 이 주름의 양과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유방의 노화도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천을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천을 좀 더 이해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더 하지 않을까. 천의 특성과 제 작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천을 좀 다소 도구적으로 사용했었더라고요. 그냥 나무를 깎는 걸 잘 못해서 혹은 쇠로 뭘 연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자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저는 천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엔 좋기도 했지만 쉬워서 저한테. 근데 이제는 그런 도구적으로 선택해서 했던 것보다도 정말 그 천의 물성 자체가 주제와 맞아 떨어지게 작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작업을 체험하거나 보는 게 굉장히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비관계적이고 되게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 물질을 만들고 계시고 물론 작가님 분신처럼 나왔지만 되게 다른 존재로서 느껴지는 물질들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체험하거나 그런 거 볼 때 겨냥하는 포인트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 점 있는지. 그 체험할 때는 사실 거울에 비친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착용했을 때 그 착용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착용했을 때 나의 신체에 없던 것이 착용되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직접 볼 때에 보이는 부분도 저한테 되게 중요해서 제가 많이 착용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따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어서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네, 네. 여러 질문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네, 저희가 1시간 반으로 일단 예정을 했었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